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A매치 경기들, 월드컵 예선 경기들이 유럽 팀들이 있어서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기 외에 또 추천을 받고 싶으신 경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배당 확인 후에 말씀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경기들이 있었죠. 근데 조합도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과 자체도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 또 다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은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 이제 슬로베니아의 경기고요. 네. 일단 배당은 러시아가 정배당을 받긴 받았습니다. 일단 정배당을 받았고, 일단 이 두 팀의 모습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이 뭐 지르코프, 뭐 조브린, 미란추크, 아흐메토프, 주바, 소볼레프 이렇게 선수들이 좀 있고요. 경기력 자체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계가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리그에 나가 있는 선수들보다는 자국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나 주바 선수의 이런 제공권 굉장히 좋고, 이 주바 선수를 활용해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몰타와 슈팅 숫자가 좀 비슷했던 부분은 좀 좋진 않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과 좀 볼 처리에 대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블락 키퍼가 있고요. 일리치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죠. 로브리치, 쿠르타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공격진의 능력이 좀 좋은 편이고요. 소수 인원으로 좀 공격을 합니다. 좀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공격인 것 같고요. 세트피스에서도 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은 좀 수비적인 모습이 좀 많은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가 좀 적지만 그런 소수의 인원으로도 좀 공격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패스미스도 좀 있고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하고 중앙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오블락 키퍼가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아서 이 경기력을 봤을 땐 전 슬로베니아가 좀 좋아 보이긴 해서 전 슬로베니아 쪽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가 이제 배당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의 배당이 좀 낮아서. 하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여서 러시아의 패 쪽, 슬로베니아의 승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러시아도 주축 자원들을 보면 그다지 유명한 선수는 없습니다. 뭐 미란추크, 뭐 아탈란타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주바 선수도 굉장히 좋은 공격수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쿼드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의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에서도 그렇고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오블락이나 일리치치 말고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없긴 하지만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러시아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 슬로베니아가 역습으로 좀 나아간다면 저는 러시아의 측면 공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일리치치의 한 방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슬로베니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수비적인 모습이 있고 러시아의 이 스쿼드도 그렇게 뭐 슬로베니아와 비교했을 때 엄청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시아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핸디캡 패로 슬로베니아의 프랜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는 이 새벽 경기여서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라트비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뭐 제가 명단을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더 리흐트, 뭐 블린트, 크롤키퍼, 뭐 대용, 바이날둠, 반더빅, 데파이, 루크 더용, 뭐 파나 아놀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터키 상대로 슈팅 숫자는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연계 플레이나 스쿼드 자체는 좋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페널티킥에서 또 실축도 있었고요. 데파이를 좀 제로톱 형태로 좀 나왔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후반전에 루크 더용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데파이가 윙 포지션으로 변경 후에 경기력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이 루크 더용을 선발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아케라든지 스트루트만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진 부분이 아쉽고요. 근데 루크 더용을 쓸 바에는 차라리 베오스트가 이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차출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이번 명단에 뽑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울드리키스, 뭐 카메시오스, 아카우니엑스, 뭐 치가니크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세트피스가 좀 준수한 편이고 역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립니다. 압박이 좀 좋은 편이고 일단 몬테네그로에게도 좀 슈팅 숫자가 2배나 밀릴 정도로 경기력도 그렇고 사실 뭐 라트비아에 유명한 선수가 없죠.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선수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력 면에 있어서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덜란드가 이 첫 번째 경기 때 이제 터키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최약체로 평가를 받는 라트비아 상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지만 만약에 데파이가 또 톱으로 나온다면 저는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처럼 좀 효율적인 축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가신다면 일단 승부패 쪽에서는 뭐 당연히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배당이 1.01 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배당을 제가 이 분석한 경기들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정말 배당이 낮아도 1.03 이 정도는 봤었지 1.01 배당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배당이 책정이 돼서 뭐 이거는 그냥 적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이 경기 포함해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인데 언더도 조금 고민을 했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라트비아가 수비적으로 좀 좋은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루크 더용이 좀 선발로 나온다면 이렇게 라트비아가 수비적으로 내렸을 때 그래도 크로스 공격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이 기준점이어서 저는 핸디캡 승으로 네덜란드의 2점차 이상의 승리 3점차 이상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5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라트비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마이너스 2점대라면 3점 차의 승리는 네덜란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포르투갈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1무 1패로 포르투갈이 약간은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비치 이 피오렌티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두리치치도 세리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타디치 아약스에서 좋은 선수고 라치치는 이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고요. 막시모비치는 이 헤타페죠. 그리고 미트로비치 같은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풀럼에서 공격을 담당하고 있고 고스티치도 좋은 선수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뭐 요비치, 드미트로비치 키퍼까지 해서
스쿼드 자체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공격진의 스쿼드는 이 세르비아라는 팀의 이미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도 미트로비치가 교체로 투입되고 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득점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미트로비치라든지 아니면 블라우비치, 뭐 두리치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결정력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비적으로는 좀 측면에 대한 공간과 크로스에 좀 취약한 부분은 볼 처리가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는 뭐 중원이나 이제 공격진은 좀 좋은 편인데 수비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실바, 호날두, 네투, 네베스, 무티뉴, 중원 자원이 다 울버햄튼 선수들이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뭐 디아스, 칸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펠릭스 등 스쿼드 굉장히 좋죠. 거의 뭐 황금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결정력은 좀 굉장히 아쉬웠고요. 결국에는 지난 경기도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포르투갈이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책골로 승리를 했었던 그런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 공격도 굉장히 좋았고, 공격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과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 스쿼드가 굉장히 좋고 세르비아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르비아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공격진에 특히나 나쁘지 않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고, 포르투갈의 이런 결정력과 수비적으로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은 세르비아가 또 제공권이 괜찮고 결정력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와 오버가 이 배당이 동일합니다. 1.74 배당으로 동일한 배당인데 해외 배당에서는 언더가 정배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버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 세르비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좀 언더도 조금 생각을 했었지만 세르비아도 결국에는 공격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체코 대 벨기에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체코는 뭐 시크, 뭐 바락, 수책, 뭐 다리다, 비드라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크의 제공권도 굉장히 좋았고요. 세트피스도 좀 좋았고 제공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좀 벌리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잘하는 벌리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수비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뒷공간도 좀 많았고 크로스도 좀 많이 허용을 했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 메르텐스, 데브라이너, 아자르, 틸레망스, 메니에르, 베르통원, 트로사르, 뭐 토비 알더베르트, 뭐 벤테케, 바추아이, 야누자이, 쿠르투아, 키퍼까지 해서 스쿼드 굉장히 좋죠. 공격진도 굉장히 좋고 역습도 좋고요. 미드와 전방에서의 스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측면에 대한 공간이나 뒷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 이제 좀 수비진이 나이가 좀 많아요. 뭐 베르멜렌이라든지 아니면 토비 알더베르트라든지 좀 나이가 좀 있고 좀 기동력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코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벨기에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진이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체코는 이런 역습을 좀 노리는 플레이보다는 크로스 공격에서 더 강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벨기에 상대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성적으로. 그래서 저는 체코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코의 수비도 좀 불안한 편이고 벨기에의 스쿼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벨기에 대승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체코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러시아의 핸디캡 패배, 2번은 네덜란드의 마이너스 2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리, 3번은 세르비아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체코의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력 픽이고요. 첫 번째는 세르비아의 오버, 두 번째는 체코의 패배,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 봤고 2.6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픽이고요. 이제 부주력이지만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오버, 세 번째는 체코의 오버,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와 봤었고요. 배트맨에서 일단 5.2배당을 책정을 받았었고 러시아의 핸디캡 패가 2.03배당을 책정을 받았고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04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좀 위험 부담이 높고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패배, 두 번째는 세르비아의 무승부, 세 번째는 체코의 핸디캡 패, 이렇게 46.6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트맨에서는 러시아의 패를 가져갔었을 때 4.95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5.17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경기들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들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